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금융, 연금저축 제대로 가입하기 편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가입하거든요. 첫 번째는 연말정산이나 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액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보통 가입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이자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입을 하다 보면 일부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금을 받을 때 평생토록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는 아무래도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요, 연간 납입액 중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요, 연간 납입액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요, 연간 400만 원이나 600만 원 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400만 원을 내고 일정 연금 세액공제액을 환급받는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물론 이제 600만 원을 내고 환급받는 금액을 말하겠죠. 1년 동안 받는 금액이 그 연수익률 계산해 볼 때요. 보통 16.5%의 계산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연말에 어느 한 날, 예를 들어 12월 31일 날 한 번 가입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1년 중에 하루만 투자해서 최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익은 무려 6,022.5포인트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익률이죠. 그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금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요 6,022.5%라는 것은 뒤에서 잠깐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율, 그러니까 연간 400만 원이나 연간 600만 원까지 냈을 때 어느 정도 세액을 공제해 주냐는 것이죠.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산출세액에서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자이거나 근로소득이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요. 주민세 포함해서 16.5%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금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주민세 포함해서 13.2%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금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포함해서 13.2%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요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액 등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요, 세액공제액이 연간 400만 원이고요.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도 알아볼까요? 그래서 4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 근로소득자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총 세액공제율이 1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공제받는 경우 환급액은요. 400만 원 곱하기 16.5%에서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66만 원씩 매년 수취해 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도 초에 냈을 때 66만 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16.5% 연간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연말 12월 31일자에 한 번에 냈다면 그것이 바로 6,000포인트 이상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600만 원을 납부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 환급액은요 99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자이거나 근로소득자
1억 2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는 13.2% 해서요. 400만 원일 경우에는 환급액이 52만 8천 원 되겠습니다. 20년간 계속 환급받는다면 거의 1100만 원 정도를 환급받겠죠. 600만 원을 공제받는 사람은 환급액이 79만 2천 원이 됩니다. 물론 3년 동안에 그렇게 됩니다. 1억 원 초과자도 마찬가지로 13.2%가 되는데 단지 세액 공제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300만 원을 납부하고서 환급받는 금액은 매년 3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요령 좀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계사를 통해서 권유받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권유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요, 잘 모르고 가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알고도 미필적 고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요. 반드시 연금저축 가입 요령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해야 됩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금융기관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투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종신형,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그 기간은 생명보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세를 넘겨 살았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기간은 생명보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장수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나 120세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반드시 종신형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령 볼까요? 두 번째 요령은요.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월 150만 원씩 가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액만큼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납입액이 연간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다 납부하는 사람은요. 어떤 불이익을 받냐면요. 첫 번째,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400만 원까지는 공제를 주니까 당연히 과세되겠죠. 원금 400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금 400만 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가 또 있겠죠. 이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1,400만 원은 추가로 더 납부한 거잖아요. 근데 1,4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1,400만 원은 공제받지도 않고 그래서 비과세가 맞는데 1,4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 있죠. 이자에 대해서는 또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1,400만 원만 더 내서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 과세만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령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게 소득공제액 400만 원까지만 가입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가입했을 때는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월 100만 원, 월 150만 원 가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과세라고 하는 부분을 짐을 지어준다는 건데 쓸데없이 그럴 경우에는요. 연간 1,800만 원 가입할 경우라면 400만 원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요. 1,400만 원은요. 바로 일반 연금에 가입해서 비과세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납입액을 그러면 연간 400만 원까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34만 원을 가입하라고 종용을 받거든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34만 원까지 가입을 하면 딱 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왜 이게 잘못됐냐면요. 34만 원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불리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추가납입 제도가 있어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까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납입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적게 가져가고 월 기본보험료를 좀 적게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월 기본보험료를 12만 원씩 낸다 이거죠. 그럼 연간 144만 원이 되고요. 400만 원에 부족한 256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토탈 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월 34만 원보다 월 12만 원이 훨씬 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만큼 고객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4만 원을 적용받았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월 12만 원이 적당한 거죠. 만약에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세액공제 금액이 600만 원까지 사행 조정됐다. 그럴 경우에는 월 17만 원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간 204만 원을 가입하게 되고 납입하게 되죠. 추가로 396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면 토탈 6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7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령 되겠습니다. 납입 기한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라. 그래서 80세 만기 정기 납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납입 기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가자면 그 이후에는 바로 그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예기치 않게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해지 가산세가 16.5%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해지 가산세는 납입한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해지한 것금, 적립금에 대해서 바로 16.5%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입금 5천만 원인데 해약금이 4,500이에요. 그러면 해약하면서 500만 원 손해 났죠. 그리고 나서 해지 가산세 16.5%를 바로 4,500만 원에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해지 가산세는 74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해지했을 때 이분은 500만 원 손실이 난 상태에서 742만 5천 원의 해지 가산세까지 붙으니까 거의 1242만 5천 원을 손해를 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유의사항 좀 알아볼까요? 그 매년 연말 정산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공제 금액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을 경우는 제일 먼저 연금저축 공제부터 우선 제외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해지가산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납입기한이 짧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연장 신청하십시오. 그 신청하시면 바로 길게 해줍니다. 세 번째요, 종신형 연금이 아닌 뭐 은행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랬을 때는요, 금융기관 간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으로 계약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소득이 없는 연도에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가산세 16.5%를 미리 먼저 내지만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 연금저축을 해지한다면은 대부분 다 과세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급받는 금액이 없겠죠. 따라서 소득이 없는 연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그 돈 버는 금융, 연금저축 제대로 가입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설계를 적용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잘 알아서 효과적으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